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2차 조사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과 외환 유치거든요. 출석 불응이 아니라 일정 조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저는 지난해 12월 3일 그 유연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 기억으로는 국민들 앞에 정말로 잘못됐다는 사과랄지 진정한 그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법원에 출두하면서 그 본인 이렇게 지지자들 좀 모여 있었잖아요. 그분들 보이게 해달라고 기자한테 이렇게 비켜달라는 그런 그게 국민들 정서나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 볼 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수사 특검 아닙니까? 특검 수사 이렇게 자꾸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협상을 하거나 뭐 조율을 본인들은 조율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네. 이런 법 기술을 이용한 법꾸라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일전에 그 탄핵 국회에서 소추된 이후에 예. 수사기관에서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한남동 그때 관저를 가고 그럴 때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조사 때도 그런 조사들을 했는데 그마저도 안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네. 조사한다는 이유로. 뭐 경호처에다가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 보실 때는 지금 이런 국가적 위기, 정말 민생 경제가 이렇게 파탄 지경에까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글쎄요. 많은 분들 볼 때는 좀 과하다. 네. 그리고 정말 뻔뻔하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물론 일반적인 검찰이 아니라 특검 조사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일정 조정을 상호 간에 좀 협의해서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일정 조정보다는 출석 불응에 가깝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을지요? 일단은 뭐 특검도 검찰의 예에 예.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의자를 소환을 했는데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날짜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허가를 해줘야 그 다음 길로 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재판에 있어서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실상 또 조사에 응해야 될 때는 조사 과정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흘 이상은 좀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특검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일방적으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초반에는 특검은 일단 법안으로서 된 거잖아요. 이 특검 법 자체가 위헌적이다. 왜냐하면 여당 측에서만 추천을 했고 여당 측에서 나온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 편향되어 있어서 피고인과 피의자가 어떠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 침해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든지 과정에 있어서는 특검 자체에 충실히 응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그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는 원인을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의 전략이겠죠. 왜냐하면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90일 플러스 알파. 아하.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예. 자신에게 되게 좀 바쁘겠네요, 불리한 본인이.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총장이나 검사 시절에는 또 자기 주도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 중에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우린 대한민국에.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 뭐 초반에 기싸움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어허. 또 망신주기 수사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예. 또
또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예. 구속영장 청구는 이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난 1차 소환 때는 오후에 조사받기를 좀 거부하기도 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혐의가 내란과 외환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중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 조사를 계속 거부할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예. 태도를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특검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내란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진술 이미 군 장성들에 의해서 너무 관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가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정말 국민들 볼 때는 도대체 해괴망측한 논리 가지고 뭐 인원이나 요원이라고 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곽종근 사령관이랄지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했다는 진술을 다 했습니다.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서 헌재 재판관 8분이 만장일치로 파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우리가 현타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미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이 됐고 전직 대통령이지만 현재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겁니다. 본인 신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본인은 뭐 누구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정말 죄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윤 어게인 외치니까 정말 본인이 권자에 돌아올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환 부분만 놓고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보면은 작년 10월에 그 무인기 북한에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들통나자 북한에서 잡아내니까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고 11월 달에 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정말 외환을 유도한 거 아닙니까? 이건 엄중하죠. 정말 내란과 위헌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떠나서 이건 네. 우리 국기 자체를 문란시키고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법기술 쓰고 뭐 지원하고 비판하고 경찰의 수사 뭐 신문할 자격이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 내란 특검이 따박따박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것이고 설사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1차 소환 때 가서 15시간 중에 3분의 1도 제대로 조사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의 되풀이를 하더라도 내란 특검이 다른 여러 뭐 주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군 관계자들 조사하고 하면은 내란과 외환 혐의를 밝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5일이나 6일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앞서 좀 밝힌 바가 있는데 내란 특검팀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에 5일 오전 9시에 날짜를 재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고요. 이번 소환에는 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란 특검법 22조가 있더라고요. 네. 이에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이 부분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이게 위계나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을 수 있는지. 글쎄요, 뭐 예. 거짓으로 했다라면 위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위력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특검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소환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런 것보다는 원칙적인 형사소송법 규칙으로 그 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또 응하지 않는 우려가 있을 때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특검에서 한 차례 체포영장 신청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 토요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은 나가겠다라고 하지만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라든지 또 특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형태의 그 이야기들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는 앞서 얘기한 뭐 위계, 위력 이런 것보다는 특검 측에서는 정식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예, 아마 맞습니다. 밟는 그것은 뭐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셨는데 내란 특검은 지금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것을 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었죠. 만약에 또다시 불응하면 이 발부 가능성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특검 측이 지금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1차가 그 체포영장이 기각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법원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체포영장을 기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차 소환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네. 이번에 다시 토요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까지 5일, 6일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특검이 받아준 건데 사실상 근데 이마저도 안 나온다? 그럼 저는 지금 내란 특검은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그때 가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갖춰진 이상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하는데 이 요건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제가 말씀드린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네. 응하지 않을 우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다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을 것 않거나 같습니다. 우려가 되거나. 예, 만약에 지금 5일에는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특검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좀 문제 제기했었던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위헌적 특검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아마도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좀 명확하게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뭐 헌법소원이든 이런 형태를 정식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처음에 소환이 되었을 때도 비공개 소환,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었던 것도 인권 수사 보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이 피해자등 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좀 중시해주는 명예 같은 것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이게 완전한 의무라기보다는 노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사건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 소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규정이 생긴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생겼던 것이고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 규정을 가지고서 비공개 소환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규칙이 있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 소환을 하느냐, 왜 나의 명예는 지켜주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국가 인권수사 보호 규칙이라든지 혹은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 소환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이야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판단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면 네. 헌법 소원이랄지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좀 다소 좀 모호한 입장이 좀 헷갈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박지영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당초보다 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마 1차 소환에서 좀 추가적으로 혐의를 이렇게 확보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네. 하는데 지금 특검보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이제 비화폰 삭제 그 기록 삭제 의혹이라든지 예.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영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의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으로 결론을 지금 정해둔 것 아니냐. 이거는 또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에 48시간 안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일단 앞서 질문 나온 것처럼 예. 1차 조사 때 체포 불응과
어떤 비합본 삭제 그런 거 외에 뭐 윤 대통령이 거기에 경찰이 조사한다고 거부했잖아요. 그 외에도 외환죄랄지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어떤 위법적인 문제 예.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특검에서 조사받고 나온 뭐 부속실장인가요? 이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더 많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박성훈 그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의 특검의 지금 수사 뭐 초기 아닙니까? 초기 수사에 대해서 예단을 하고 구속영장 뭐 집행을 뭐 청구를 결론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 지도부나 원내 대변인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국힘당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요. 네네.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협조하는 게 맞다. 우리 강 변호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환 가지고 불응하고 특검 측하고 자꾸 무슨 뭐 흥정하듯이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갈수록 국민들 비판이 더 높아질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1야당의 태도가 마치 특검을 비난하는 식으로 뭐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처럼 비판을 한다? 글쎄요. 이건 이런 예단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에서요.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내용과 또 별도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 전 실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후에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는 문서 없이 진행됐는데 이게 지금 헌법 82조의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국무회의의 문서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실무자가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것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파면 결정 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게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국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네네. 그동안에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것과 수사를 해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소환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금 강 전 실장이요. 계엄 문건을 새롭게 작성한 뒤에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을 했고 이후에 한 전 총리가 문건을 폐기하자고 요청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드러나기도 했던 당시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한을 해서 출력을 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된 걸로 알려졌는데 그 특검팀이 이제 비상계엄 실패 후에 법률적 책임을 좀 피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예. 명백하게 12.3 계엄이 저희들이 불법 계엄이자 위헌적 계엄이라고 계속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헌법 82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거죠. 문서로서 남겨야 되고 네. 그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엄 선포문이 그냥 나온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속실장이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네. 이걸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더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서 맡아가지고도 헌법재판관들을 그렇게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 임명 안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기능 자체가 마비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위헌적 행위를 계속 헌재 지시에 따라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하고 있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덕수 전 총리가 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까지 되려고 했는지가 뭐 제 지금 추론이나 이 관측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계엄에서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국 금지까지 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위헌적인 문서에 서명을 했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파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거 하나하나가 전 드러날수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불가피한가요?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십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능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참고인 신분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이 이러한 새로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 서류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특검 측에서는 이런 새로운 서류를 만들게 되는 데 있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뭐 지시를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왜 본인은 이렇게 뒤에 만든 서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그때 뭐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특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소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신분은 참고인으로 네. 소환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봤습니다.